자, 안녕하세요. 한국공학대학교 워라밸에 대해서 제가 90분간 특강 강사로 다녀온 자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별로 재미는 없어요. 별로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부동산 경영이나 이렇게 부동산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살면 어, 워라밸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 워라밸이 그 여성 노동 시간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MZ 세대들이 일과 삶의 균형에 있어서 뭐 쉽게 말해서 조기 은퇴, 그 회사가 나를 내쫓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겠다. 요즘 그런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워라밸이 뭘까요? 지금 내 나이는 돈으로는 얼마일까? 10년 후의 나는 재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나에게? 그 다음에 부자의 DNA와 가난의 대물림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일하면서 공부하지? 여기는 지금 낮에는 직장 다니고 저녁에 야간에 공부하러 오는 상록수 같은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자, 나의 미래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생존 게임입니다. 늘 불안하고 위태위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해도 다람쥐 다람쥐 쳇바도 쳇바퀴도 크기도 다르고 보람도 다르고 영속성도 다르죠. 요즘은 이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 위에 노는 놈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뭐 대기업 들어가고 인류 대학 나오고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런 시대 아니고 제 주위에 천억대 부자들이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 1도 없습니다. 1도. 자, 요즘 뭐 TV에 유행하는 유튜브에 유행하는 전과자. 각 학과를 다니면서 학과 탐방도 하고 재미난 유튜브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수업하기 전에 이 우리나라 잘 가르치는 대학 한국공학대학교에 라면과 김밥 먹었습니다. 자, 돈의 속성 최장기 베스트셀러입니다. 누가 볼까요? 누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겠죠. 그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은, 또 돈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고요. 보지 않는 사람과 본 사람의 또 차이가,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자, 저희 5,200만 명 국민 중에서 5%만이 임야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채 이상 일시적 주택을 빼고 이렇게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남한 면적에서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경매는 감정가와 최저가 사이에 안전마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각 정권에서 이렇게 03년에서 08년까지 2008년까지 노무현 정권 시절에 아파트 공급량은 36만 호. 그 다음에 이명박 때가 35만, 박근혜가 45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가 56만. 이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이양하면서 국토부 정책에 3080 플러스 알파, 수도권 서울 30만, 수도권 50만, 이렇게 어, 전체 80만 호를 짓겠다라는 이 정권을 이양받은 윤 정부는 어느 정도 집을 지을 수 있을지 우리 한번 관심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권별 정책 상황을 따라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YS 그 금융 실명제 이후에 지하 자금이 지상으로 올라오고 우리 IMF가 터지게 되죠. 그 정권을 이양받은 DJ 정권 시절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한시 면제하고 여러 가지 요때에 이제 강남 불패 시작이 됩니다. 불패 시작이 되고 중도금 무이자나 부동산 시장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완화합니다.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들어와서 이런 그 LTV, DTI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종부세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올라가면 꺼내리 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권은 10년 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락폭이 사이클이 10년마다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때 102%까지 올라갑니다. 매각가율이 노무현 때, 그러다가 다시 74%까지 떨어집니다. 박근혜 때.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 냉각기가 와서 다시 양도세 전액 면제를 다시 합니다. 10년 만에 다시 이 제도가 출현되고 재건축이 완화됩니다. 이렇게 돼서 부동산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102%까지 올라가죠. 낙찰가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됩니까? 113%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규제를 다시 확대합니다. DTI 강화하고 DSR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도입하게 됩니다. 임차 3법을 시행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윤석열 때 다시 매각가율이 77%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작년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 후반기에 쭉 떨어지고 지금 반등기 올라가서 요때 상황으로 지금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순탄하게 우상향 강세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고금리, 대출 규제, 국제 정세 불안, 이런 요인들이 아직까지 발목을 좀 잡고 있는 편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2144만 가구에 해당되는데 어, 국민 수는 줄어들지만 가구 수는 증가합니다. 4인, 3인, 2.5, 2인, 1.5, 1인 이런 식으로 핵에서 더 세부화된 이렇게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0.8, 0.7 출산율이 이렇게 지금 0.6 끝없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2.2 정도 이상이 돼야 안정권의 사망자와 출생자가 사회 고루 형성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2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폐쇄적인 외국인에 대한 폐쇄 정책을 그동안에 했지만 일본은 과감하게 정책을 바꿨습니다. 일본은 지금 동남아에서 해외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 선호도가 일본이 제일 높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심사를 강화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면 그 돈이 자기 본국에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 돈이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 가족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정권과 여당 야당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이런 거는 좀 일본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경매로 수익 내기 위해서 시간이 벌써 8분 갔어요. 90분짜리를 제가 빨리 줄이려고 그러니까, 자, 이거 수원 정자시장 인근에 있는 이런 주택입니다. 35평짜리입니다. 땅은 한 40평 안 됩니다. 건물은 25평, 땅은 작아요. 땅은 35평 정도 됩니다. 이런 집이 경매가 나왔어요. 경매가 그래서 20명이 달라들어서 107% 2억 8천에 낙찰 받습니다. 2억 6천짜리가 이렇게 낙찰받은 사람이 평방미터당 땅값이 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더 올라갑니다. 땅값이 평당 1,100에서 약 2천 가까이 올라갑니다. 2천만 원 가까이 땅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건물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바뀐 지도입니다. 여기 수성고등학교 뒤쪽이고요. 수원에 이렇게 지금 이 조그만한 요 집하고 요 집을 경매받고 그 다음에 이쪽 집을 또 매입합니다. 매입해서 두 필지를 약 바닥 평수 70평에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국가 정책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저층 밀집 지역, 노후화 주택, 역세권 이런 제도가 정부 국토개발 제5차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이제 수인선 들어오는 수원에 만석공원 한일타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제도를 활용을 한 경매 낙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보편적인 오피스텔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월세 수익에 의존하는데 이렇게 부천 중동 같은 경우에 이 오피스텔 그 시기별로 수요자가 충족될 때 이렇게 낙찰받고 돈을 벌고 요 갭 투자한 이 돈으로 또 다른 경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경매의 상당한 장점입니다. 자, 수원역 뒤쪽에 서돈동이라는 동네 이렇게 가격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집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실행될 수밖에 없는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은 이렇게 땅값이 올라갑니다. 상가 수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으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경매 시장 동향을 한번 보시면 자, 23년 1월 올해 쭉 떨어져서 77%, 76% 지금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입니다. 감정가 대비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9월 달에 86%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10월 달 지금 11월 잠깐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서울 아파트 22년도 상황을 보면 6월 달부터 추락하죠. 10월 달 더 추락합니다. 추락해서 23년도에서 추락한 상태에서 아주 약 보합세를 이루고 있다가 7월 달에 지금 정점을 찍고 6월 7월 사이에 정점 찍고 반등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금리 지금 대출 규제 한 달에 이자를 60만 원 내다가 160만 원 내는 가정은 500만 원 수입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있는 사람이 즐기고 있는 사람이 더욱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본주의의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 당하지 않기, 부동산 등기부, 말소 기준권리, 선순위, 확정일자와 효력일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 떼실 때 항상 참고용 요 뒤에 생존하는 권리 반드시 확인하시고 후순위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입신고하고 전입하면 대항 요건은 생기지만 확정일자까지 빨리 받아야 대항력이 됩니다. 그래야 물권화가 되고 전세 임대차 계약이라는 계약이 물권으로 바뀌집니다. 대항력이 발생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건저당이 있는 주택이나 빌라나 다가구는 안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입자끼리도 날짜 빠른 순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는 조금 정지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고 이사는 가야 될 때 주택 임차권 명령 등기제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임대인에게 송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임대인 송달 관계없이 보증금 안 줄 때 이사 갈 때 임차권 명령 등기 제도를 활용해서 등기부에 기재하고 이사 가도 됩니다. 경매에 있어 가지고 배당 신청을 안 해도 이런 임차권 명령 등기 되어져 있는 세입자에게는 법원에서 배당 순서를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자, 부자는 돈 안 쓰고도 명예롭게 삽니다. 제 주위에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부라고 놀리지만 그 인내심, 그 아주 부자의 DNA 이런 거를 타고났다고 봐야 되고 또 왜 안 쓰고 싶겠습니까? 돈을 쓸 줄 아는 모을 줄 아는 게 힘들고 쓰는 건 쉽습니다. 제가 써봐서 아는데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종잣돈으로 그래도 차 바꿀래 아니면 종잣돈으로 경매에 소액 투자라도 해서 돈의 속성을 하나씩 알아갈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해주게 됩니다. 자, 노동 수익을 자본 수익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부자의 기준이 이제는 현대화되면서 AI만 바뀌지는 게 아니라 부자의 개념도 바뀌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이미 허물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나 또는 내 집이나 내 공장이나 내 땅이나 이런 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자산이 아닙니다. 내 생활의 주거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일 뿐입니다. 자, 근로 수입이 아닌 자본 수입으로 월 500을 벌 수 있는 사람, 현금 10억을 보유한 사람이 지금 부자의 기준이고, 강남에 은행이 시티은행, SC은행, 뭐 하나은행, 각 은행, 국민은행들이 자꾸 12층, 15층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부자들 상대하겠다, 이런 VIP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그 강의를 듣는데요. 자, 개발 계획을 한번 보시면, 새로운 개발 계획, 새로운 개발 계획. 올해 23년도 1월 달에 나온 개발 계획이 새로운 개발 계획일까요?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계획은 바뀌는데, 이 계획이 바뀌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투자나 이런 거를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천밖에 없는데 어, 땅값이 50평당 50만 원 하는 게 평당 500만 원 하는데 내가 무엇을 살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근의 지부 물건이라든지 특수 물건이라든지, 개발 지역 인근에 확장되는 개발 지역은, 여러분들이 수원 같은 경우에 영통지구를 만들면서 그 농업진흥구역이고 굉장히 열악했던 망포동, 그 다음에 망포동이 개발되니까 그 태안 쪽 병정 가는 길 쪽, 그 다음에 경희대가 개발되니까 그 뒤쪽 서천지구, 1동탄이 개발되니까 2동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주변에 있는 싼 땅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수도권 2순환 도로는 크게 돕니다.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으면, 이재명은 개성을 관통하는 이렇게 3순환 도로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뭐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산업별 육성 전략을 윤 정부에서 올 초에 3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발표했고, 이 발표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가지치듯이 새롭게 나올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역세권 반경, 노후, 저층 건축물, 그 다음에 이런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60% 이상, 또 역세권이 350m 이내에 20년 이상 경관 건물, 노후, 저층, 주거 밀집, 과소 토지, 도로 열악 상태, 이런 거는 민자가 들어와서 민간이 개발하면 이렇게 인센티브 10%에서 30%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주겠다, 이런 발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경기 남부국제공항은 이미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고요.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 남부 민간공항 건설 고시확정 알고 계시나요? 강남에서 기아자동차까지 1시간 내로 오갈 수 있게 되고, 동탄역에서 기아자동차 구간 전철 신설화, 신분당선이 공항로까지 연결되며 주암에서 화성시청 간 도로 개설 등 주요 간선도로망이 조성됩니다. 이처럼 경제, 교통, 물류의 거점 도시로 급부상하는 화성의 미래 상상해 보셨나요? 대한민국 중심 도시를 향하는 가장 빠른 길 화성국제공항 주성에서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시끄럽게 그 수원의 세류동 오산 비행장을 이전하니 많이 뭐 많이 논란이 많은데요. 얘는 1970년도부터 공항 이전 계획을 세우고 화원 관측지를 정부가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여기에 화원 관측지는 약 1700만 평 됩니다. 여기를 국방부와 정부가 30년 넘게 개발을 했는데요. 지금 과거에 선창포구가 이 자리에 포구예요. 여기까지 배가 들어오고 여기 시장에서 물건을 내리고 했던 데인데, 지금 이렇게 간척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경기 남부공항이 들어오면 군사 비행장이 함께 이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소음, 사격 소음, 비행기 소음,
국가 상대로 해서 정부가 성소한 사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 발의해서 그게 이제 간통이 됐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여기 오산 비행장에 30만 평 정도가 화성시에 편입되어져 있습니다. 이 탄약고가 화성시에 편입되어져 있는 그 부지에 있는데요. 그러면 동탄, 병점, 태안 또 그 지금 태안 3지구 정남, 향남까지도 이 폭탄의 위력은 갑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바닷가 쪽에 소음이 없는 이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전하고 나면 이 비행장 자리가 20조가 됩니다. 20조가 되면 스마트 수원 델타플렉스 산업단지와 그 다음에 화성 윤문릉 뒤쪽 배양지구, 그 다음에 정남 이렇게 해서 반도체 지도가 바뀌지고 이 지도가 바이오밸리 향남 제약단지까지 연결이 되어서 물류와 반도체와 경기도 용인과 함께 국가적인 대단한 사업이 되는데, 대만 TSMC는 물이 부족하면 국민들이 물을 안 먹더라도 반도체는 키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국민들의 합심이 좀 필요한데요. 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도 소액 투자, 단기 투자, 분산 투자, 주식처럼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감정가 1억, 최저가 5천만 원 이하의 4천 건 이상이 항상 전국에 경매가 있습니다. 있고 물건을 볼 줄만 알면 여러분들이 돈 버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음주 단속, 킥보드, 술 먹고 킥보드, 전동 자전거 타면 무조건 취소됩니다. 0.08 이상이면. 또 정지, 과거 10년 전, 15년 전 정지된 적 한 번만 있어도 요번에 정지 당하면 2년 정지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해서 요즘 뉴스 나오지만 음주 구제 가능, 아니 구제 전문 변호사, 행정사 이런 사람들도 술 먹고 음주 걸린다고 해요. 음주는 그 순간의 판단입니다. 돈의 판단, 대립이 돈의 판단이 아닙니다. 자, 학생들이니까 제가 조심하라고 이런 얘기도 곁들여서 했습니다. 자, 바쁘게 살지만 여러분들은 아늑한 아침을 맞는 근로수익자에서 자본 수익자가 되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땀 흘려 일하는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학교 강의를 오늘 여기 한번 요약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화이팅하는 일을, 그리고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천조 TV였습니다.